너 설마 사기당했어? 보이스피싱을 당했네? 깜짝이야. 와! 알바생 피해 사례가 편의점으로 걸려온 수량을 말하니까 잡기가 힘들어요. 경찰은 내 사건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 그동안 패기 먹은 거 다 돈으로 내놔. 이 영상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곽철수입니다. 오늘은 메이크업 하면서 제가 사기당한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3년 전이죠. 20살 때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90만원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저한테 큰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처럼 사기 당하신 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고요. 그리고 사기를 안 당하신 분들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선 이제 제 피부가 사막이 됐기 때문에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이 선물만은 쿠르 토너를 발라줄 겁니다. 피부가 너무 건조한 거야. 이제 가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사기 당한 날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0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때와 같이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었죠. 그날 편의점은 평소처럼 바빴어요. 제가 일했던 편의점은 2시간에 100명이 찍힐 정도로, 그 이상이 찍힐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막 졸라 정신없이 계산을 하고 있었죠. 그때 편의점 유선 전화로 띠리리리리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전 전화를 받았죠. 남성분이었어. 그러면서 편의점 본사 직원입니다. 구글 기프트 카드 재고가 맞지 않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점장님과 통화했고요. 현재 편의점에서 업무 중인 알바생을 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만 19살이었거든요. 그 순간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의심을 하지 않았어. 점장, 그러니까 사장이랑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진짜 본사 직원인가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죠. 전화를 받은 그 순간에도 편의점은 진짜 존나 바쁜 상태였어요. 그래도 저는 전화를 계속 받으면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직원 코스프레하는 사기꾼 새끼가 매장에 구글 기프트카드 몇 장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서 세어보고 13장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 새끼가 이러는 거야. 이상하네요. 이 편의점은 구글 기프트카드가 10장이어야 되는데 내일 제가 3장 가져갈 테니까 카카오톡에서 일단 친구 추가를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저는 이제 졸라 바쁘고 정신이 없는 상태잖아. 그래서 아무런 의심이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그 사기꾼 새끼는 편의점 포스기를 너무 잘 알았어. 그러니까 본사 직원 코스프레를 너무 잘하는 거지. 나한테 이렇게 시켰어요.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서비스 판매 버튼 보이시죠? 버튼을 누르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통신 상품권을 누르시고요. 구글 기프트 카드 바코드를 찍으세요. 그 뒷면에. 이렇게 순수한 사회초년생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결국 제 손으로 총 90만 원의 구글 기프트 카드 영수증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영수증을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줬습니다. 그 사기꾼 새끼 카카오톡에. 근데 매장 그 편의점 포스기가 한도 초과가 된 거예요. 20만 원 한 장이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기꾼 새끼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나한테. 자정이 지나면 한도 초과가 풀릴 거예요. 밤 12시에 퇴근이시죠? 그러면 그 밤 11시 55분에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면서 전화로 편의점 본사 직원인 거를 지리게 강조해. 미친놈이죠? 사회초년생의 그 심리와 바쁜 편의점 알바생의 정신없는 부분을 이용을 한 거죠. 심지어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일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기나 사고를 당할 위험이 10배는 높아요. 다른 알바보다. 10배도 아니죠. 100배는 높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편의점도 바쁜 타임이 있고 한산할 타임이 있어요. 그때 내가 영수증을 보내줬을 때는 미친 듯이 바쁜 타임이었어요. 2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나 혼자 뭔가를 생각할 시간이 있게 된 거죠.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2시간 전에 영수증 보내기 존나 쎄한 거야. 뭐지? 이상한데? 하면서 네이버에 편의점 알바 사기 딱 이렇게 쳐봤어요. 근데 저랑 똑같이 당한 사례가 있었어요. 내가 보낸 그 영수증에 그 기프트 카드를 쓸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번호가 있나봐. 저는 이제 당연히 몰랐죠. 영수증 사진을 찍어서 보냈으니까 나는 이제 좆된 거지. 보내줬던 구글 기프트 카드를 하나하나 포스기로 다시 찍어봤어요. 근데 이미 사용한 구글 기프트 카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뜨는 거야. 그래서 나 좆됐다. 진짜 존나 멘붕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머리가 하얘진다는 기분이 딱 그거야.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때 당시에는 나는 이런 사기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별다른 교육도 안 받았고 어떻게 멘붕이 안 오겠냐. 이제 정신 차리고 바로 경찰에다 신고를 했어요. 저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일하다가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아요. 하면서 울먹울먹 거리면서 이제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매장으로 출동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장, 그러니까 점장한테도 전화를 걸었죠. 사장님, 본사 직원인 사람이 전화 왔었거든요. 사장님이랑 연락됐다고 구글 기프트 카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점장은 뭐? 나 그런 거 말한 적 없어. 너 뭐야? 너 설마 사기당했어?
내가 울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했죠. 에휴. 경찰이 이제 매장으로 왔어요. 경찰의 반응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풀어볼게요. 경찰이 무려 편의점 매장에 4명이나 왔습니다. 경찰들은 진술서라는 거를 가장 먼저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진술서가 뭐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당한 일을 감정을 빼고 사실만 적어야 되는 게 진술서예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이제 적고 있었죠. 기억을 계속 되살리면서 구라 하나도 없이.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울면서 진술서를 쓰다가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생기니까 경찰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사기꾼 언제 잡혀요? 근데 경찰들이 묵묵부답인 거야. 말이 없어. 그게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야. 경찰 한 명은 또 말끝을 흐리더라고. 네, 저희도 잘. 그 순간 내 표정은 이제 물음표 그 자체가 된 거죠. 잡을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은 그냥 안 잡겠다는 뜻일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죠. 아니, 이거 잡히긴 해요? 아니. 잡힌 사례가 있긴 해요. 경찰 한 명이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이건 없어요.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편의점에서 이런 사건 또 발생했어요? 신고 들어온 거 있어요? 이러니까 경찰이 태연하게 2시간 전에 옆 동네 편의점에서도 같은 신고가 접수됐어요. 요즘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러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진짜 존나 소름이 돋는 거죠. 2시간 전에 나랑 똑같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다니. 그리고 이런 피해자가 진짜 수도 없이 많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됐거든요. 경찰의 말로. 이렇게 피해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잡지도 못하고 우는 저를 보는 표정이 딱 이거였거든요. 안타깝다. 끝! 그러면서 경찰이 사기꾼 새끼를 못 잡는 이유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편의점 일반 전화로 온 거라서 거리 추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가 알아낼 방법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그 해외 번호라고 하는 그런 걸로 걸려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가해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말을 듣고 진짜 너무 황당한 거야. 경찰이 이제 사기꾼을 생각하는 그런 의견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기라도 해야 제대로 수사해줄 건가? 아니다. 죽으면 다 끝인데 수사도 안 해주겠구나. 울면서 진술서를 끝까지 작성을 했어요. 경찰들은 제가 쓴 진술서를 받아갔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고 사건이 발생한 1년 뒤죠. 23년 경찰서에서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열어봤죠. 수사 중입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우편 한 장이 전부였어요. 사실상 경찰은 해준 게 없는 거야. 사기당한 이제 알바생한테. 이거는 소액이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외 번호라서 어쩌고 저쩌고 해준 건 이제 진술서를 쓰게 만들고 가정한 것밖에 없어요. 영상에 반도 안 왔지만 여러분들께 경찰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3년 살면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참 많습니다. 제 인생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드라마와 영화에서 보는 정의롭고 사건을 멋지게 해결하는 경찰은 현실과 다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112에 전화하라 이렇게 배우죠.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112에 전화한다고 해서 내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꼭 현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그냥 월급을 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입니다. 시간을 더 써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보단 그냥 빨리 퇴근하고 싶은 회사원일 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이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고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신고를 해야 경찰 기록에 남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 법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날 제가 8시간 근무였거든요. 근데 사기를 당한 건 3시간째였어요. 남은 5시간 동안 계속 울었어요. 저도 알죠. 울어봤자 뭐가 달라지겠냐. 울어봤자 사라진 90만 원이 다시 돌아올 리는 없어요. 그것보다는 이 편의점에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장님한테는 정말 계속해서 울면서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이러셨죠, 저한테. 왜 그딴 사기를 당했어? 아니, 너는 그게 사기라는 생각을 못했어? 야, 너 이거 어떡할 거야? 90만 원 어떡할래? 만원, 5만 원, 10만 원도 아니고 90만 원?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오바가 아니라 50번 넘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울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보통 편의점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은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흑수저도 아니고 무수저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 주식은 편의점 폐기였어요. 저는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까 이 편의점을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트라우마가 남았어도 계속 다녀야
다녀야 됐던 상황이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런 제가 사장이 봤을 때는 당연히 불쌍했겠죠. 그래서 사장이 90만 원 중에 45만 원을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반이나 내준다니 90만 원에 45만 원? 와 진짜 천사시다 우리 사장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돈을 반이나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45만 원을 한 번에 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장은 매달 월급 5만 원을 뺀다고 한 거죠. 할부 개념으로 5만 원씩을 9개월 동안 갚으라고 한 거죠. 59, 45. 정말 큰 배려를 해주시는구나. 진짜 진짜 천사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닌 걸 깨달았던 거죠. 아닌 걸 깨달았을 때부터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이 됐다. 모르시는 분들도 뭐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사건이 터지면 판례라는 거를 찾아봐야 돼요. 판례가 뭐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이 있으면 그걸 따라 풀잖아요? 마찬가지로 법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여러분 보통 판례는 잘 바뀌지 않아요. 새로운 사건이 나오면은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제 사건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죠. 편의점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사건 이렇게 해서 겁나 찾아봤어요. 근데 편의점 알바생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점주가 70% 부담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담은 대법원 판례 기사가 있더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 사장이 50%를 내준다고 천사가 아니었다. 판례대로 하면 70%를 내주는 게 맞다. 결론이 나온 거죠. 하지만 그때 저는 너무 어렸어요. 사장한테 이거를 말할 사신이 없는 거야. 그래도 반이라도 내주니까 다행이지. 이렇게 끝내는 게 맞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진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남은 보이스피싱 금액인 35만 원을 사장한테 계좌로 입금해주고 끝내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일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앞서 말했지만 사람도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의점이었기도 하고 사장도 처음부터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일단 이제 사장의 이런 악질적인 행동은 영상 마지막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장님한테 말했어요. 이번 말까지만 하고 관두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만두려고 하니까 사장님 말을 바꾸더라고. 너 처음에 와서 시작했을 때 내년 10월까지 알바한다고 하지 않았니? 지금 그만두면 보이스피싱 당한 50% 못 내주지. 너도 생각을 해봐. 누가 보이스피싱 당하고 2달 일한 애한테 50%를 내주겠니? 못 내준다고 이제 협박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장이 아무 조건 없이 50%를 내준다고 했어요. 그만두려고 하니까 내년 10월까지 일해야 50%를 내준다 라는 새로운 조건을 붙이는 거지. 1년 4개월을 더 일해야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알바는요 직장인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랑 계약한 연예인도 아니야. 그냥 최저시급 받고 일하는 알바생이야. 그때 당시에 9,16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나 알바생을 강제로 내년 10월까지 일하게 만들 권리는 없는 거야. 근데 사장은 권리가 있다고 믿고 협박을 하는 거죠.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어요. 사장이 내 월급에서 남은 보이스피싱 금액 70만 원을 강제로 차감한 거야. 그래서 그 달에 들어온 월급이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은 보이스피싱 금액을 10만 원만 부담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황스러운 나머지 그러니까 사장, 점주한테 전화를 해서 말했죠. 편의점 알바가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점주가 70%를 부담해야 되는 게 대법원의 판례예요. 내가 이랬더니 사장은 존나 코웃음을 치면서 그럼 판례대로 해봐. 변호사라도 선임할 수 있겠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진짜로. 저 문장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만 19세니까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야. 야, 한번 해봐.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르면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신고? 지랄하네. 이거잖아, 지금. 그때 당시에 그 말투와 그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한 20살짜리랑 몇십만 원 가지고 이렇게 다툰 거야. 그럼 판례대로 해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이 악물고 네? 하고 전화를 뚝 끊었어요. 판례대로 하라잖아. 판례대로 하라잖아요. 저는 걔 빡친 거죠. 왜냐 바쁘고 악질적인 사장이 있는 그 편의점에서 뼈를 갈아가지고 일을 했는데 월 말에 들어온 월급은 10만 원인 거야.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뭐 어떻게 참으라고. 판례대로 하라잖아. 그리고 제 친구가 다른 편의점 알바 자리를 이제 저한테 넘겨줬어요. 저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거지라서 돈을 벌어야 됐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 친구한테 진짜 고마워요. 친구가 넘겨준 새로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하루에 12시간씩 독공부를 했어. 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조질 수 있을까? 마음 같아서는 그 편의점에 찾아가서 다 조져놓고 싶었어. 현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아시죠?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야. 그래서 법으로 조져보자.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어요. 제가 뭐 법대 나온 것도 아니고 법을 아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없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해결이 될까? 이게 임금체불로 인정이 될까? 아니면 민사소송을 해야 되나? 민사랑 형사가 다른 게 뭐지? 사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 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고 아예 모르니까 혼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걸 찾아서 무료로 법률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게 뭐냐? 저처럼 돈이 없거나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방문 상담도 있고 화상 상담도 있고, 근데 저는 화상, 그러니까 영상통화로 무료 상담을 했거든요. 아이돌 영통팬싸처럼 변호사님이 위에 있고 내가 아래 있어. 내 이야기를 이제 변호사님한테 다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 변호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 이건 무조건 사장한테 돈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어쨌든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돈을 못 받으신 거잖아요. 사장이 70만 원을 강제로 월급에서 제하셨고, 이거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돼요. 이게 소송으로 가면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6개월, 1년까지 걸리니까 노동청에 신고하면 2주밖에 안 걸립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나 혼자 맨땅에 헤딩하던,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었던 거.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확신이 생기더라고. 어떤 확신? 그 사장을 조질 수 있겠다라는 확신. 듣자마자 노동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고했어요. 이게 신고를 어떻게 하냐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노동청 신고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블로그에 신고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보이스피싱에 뭐 임금체불에 뭐 몇 프로 해가지고 뭐 반을 나누게 했고, 이것 때문에 복잡한 건데 사장이 단순히 나한테 월급을 안 줬어. 그냥 안 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럼 이제 더 쉬운 거지. 그리고 거기에 파일 첨부하는 거가 있어요. 증거 자료를 다 정리했죠. 7월 10일 사건 당일에 경찰 진술서 쓴 거, 그거 제가 사진 찍어놨었거든요. 사장과의 카톡 캡처본, 그리고 대법원 판례 기사까지 전부 PDF 파일로 모아서 파일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 내용이라는 걸 작성했어야 됐어요. 진정 내용이 뭐냐면, 또 감정적인 요소는 빼고 내가 어떤 일을 당했고 이 사건에 대한 이런 판례가 있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의로운 심판 부탁드립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글이에요. 진정 내용을 안 써보신 분들은 뭐 어떻게 쓰는 거야 하실 수도 있겠죠. 글은 예시가 있으면 정말 쓰기 쉬우니까 내가 만 19살에 썼던 진정 내용을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그대로 보고 쓰시면 돼요. 비슷한 사건을 겪으신 분들은 완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굉장히 길지만 결론적으로 한 줄 요약을 하면, 저는 80만 원에서 27만 원을 차감한 53만 원을 사장한테 청구했어요. 70% 내고 내가 30% 내고. 간단해요. 그러니까 내 돈 내놔 이거예요. 신고한 날짜는 9월 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9월 21일에 하루 만에 노동청에서 전화가 온 거야. 노동청은 이런 법원 소송과 다르게 속도가 엄청 빨라. 역시 변호사님 말이 맞는 거야. 한 번 더 말하지만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노동청 담당자님이 전화를 거셨어요. 제 사건을 담당해주시는 분이죠. 노동청에 출석할 날짜를 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당연히 사장과 다시 마주치기가 정말 싫었어요. 사장이 저한테 했던 뭐 협박, 트라우마로 남은 거죠. 근데 담당자님이 3자 대면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담당자님, 나, 사장의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 날 것 같으면 뭔지 아시죠? 아직 말을 안 했지만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굉장히 악질적이었어. 해야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 달 10월 7일에 노동청을 가기로 했죠. 오지게 떨면서 어떻게 말하지?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면서 그 와중에 알바는 계속 했고, 그 와중에 유튜브도 계속 하면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었어. 10월 7일이 된 거야. 노동청 가는 날. 가는 도중에 너무 내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한 거야. 왜냐면 이제 노동청도 처음이죠. 보이스피싱도 처음이었죠.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는데 그 사실대로 말하는 것조차 나한테는 너무 힘들더라. 피해자라서 그런 것 같아. 노동청에 딱 도착을 했죠. 2층이었어요. 갔더니 담당자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쓴 진정 내용을 읽으시고 저한테 궁금한 점 몇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사실은 별거 없어요. 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렸죠. 늦게 와. 빨리빨리 좀 오지. 난 또 안 오면 어떡하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출석을 안 하는 굉장히 악질적인 사장도 많거든요. 근데 왔더라고. 노동청은 들어가면 은행 창구처럼 되어 있어요. 1번에서는 내 사건, 2번에서는 다른 사건, 3번에서는 다른 사건. 1번 창구에 왼쪽에는 엄마랑 저, 오른쪽에는 사장이 앉았어요. 담당자님이 먼저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그 월급 이 알바생분한테 안 주신 거 맞죠? 그러니까 사장은 버튼 눌린 사람처럼 급발진을 시작을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사기당한 애가 잘못한 거지. 내 잘못은 없어요. 얘가 잘못한 거지. 당한 애가 잘못인 거야. 앞서 말했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런 사기가 있는 줄도 몰랐고 교육도 안 받았고, 담당자님은 나한테 뭘 물어보지도 않아요. 바로 담당자님은 사장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돈 입금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존나 속이 뻥 뚫리는 거야. 와우! 사이다잖아. 돈 돌려달라고, 내 돈! 사장은 아니? 못 줘요. 나 못 줘. 내가 말했잖아요. 사기당한 애가 잘못한 거라고. 판례는 무슨 판례요? 담당자님도 어이가 없으셨겠죠. 그리고 1시간 뒤에 30분 뒤에 또 다른 사건 맡아야 되는데 얼마나 일을 빨리 처리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당자님도 참지 못해.
딸뻘인 애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듣자마자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경찰이 신고했을 때도 편의점에서 사기 당했을 때도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회에 나오니까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이 노동청 담당자님은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이렇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이런 나한테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니. 자식들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장도 말문이 턱 박히는 거야. 그러더니 담당자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니 그렇게 말을 하시면 제가 뭐가 돼요. 근데 그 와중에도 사장은 우리 둘이 처음에 50% 내주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70%는 못 줘. 못 내. 결국에 담당자님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냥 50% 내시는 걸로 하실래요? 듣자마자 사실은 좀 고민을 했죠. 물론 2025년에 곽철수였다. 그러면은 무조건 70% 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 만 19세였던 저는 이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민사까지 가는 거 아니야? 소송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는 건 사실 저한테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결국 네, 50%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장이 35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35만 원 때문에 20살이랑 그렇게 싸운 거야. 53만 원을 받아야 됐지만 내가 50%를 부담하는 걸로 했으니까 35만 원만 받은 거죠.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 담당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보이스피싱 당했었어요. 이러시는 거야. 깜짝 놀랐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잖아. 이런 일을 당한 게 너무 안타까워.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너무 울컥하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제가 굉장히 운이 좋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이스피싱을 경험하신 분이 제 사건을 맡아줬기 때문에 더 공감해주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준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거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일은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이 슬펐습니다. 담당자님은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셨거든요. 이번 일은 그래도 잘 해결됐으니까 앞으로도 잘 살아가세요.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그 말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도 좀 많이 울컥하는데 노동청 담당자님이 제 20살의 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 덕분에 아직도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35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건의 이야기는 끝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편의점 회사, 그러니까 본사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기를 당한 친구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저 같은 사회초년생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 알바생 돈으로 포스기 금액을 채우면 된다 라는 이 본사 회사의 마인드 자체가 잘못됐어요. 20대 알바생들의 그 코 묻은 돈으로 그 포스기 돈만 떼우면 끝?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기 피해를 줄이려면 전국 모든 편의점에서 싹 다 일반 전화를 없애거나 포스기에서 사기를 칠 수 없게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돼요. 어떤 사기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모를 리가 없어. 이거는 사기 조심하세요 라고 포스기에 공지 한 줄 띄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알면서 외면하지 마세요. 제 정신없는 알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정신없고 사람이 많이 오는 상황에 오면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야, 사람이. 그리고 본사 직원이라고 계속해서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고 사회초년생의 심리를 악용하는 거잖아. 대처법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편의점 사장이 저한테 했던 만행들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말해야 돼. 첫 번째로는 CCTV 감시와 화장실 통제예요. 사장은 편의점 CCTV로 항상 저를 감시했어요. 만약에 저도 인간이니까 화장실을 가면 전화가 와. 그러면서 어디 갔어? 화장실? 빨리 와. 생리현상까지 참으라는 수준인 거야. CCTV를 보다가 손님한테 하는 행동이 지 마음에 안 들면은 바로 전화가 또 와요. 저기 어디 앞에 있는 손님한테 바구니 좀 줘. 땡 라면 진열 안 했네? 바로바로 채워놔야지. 아 거기 선만 좀 닦아봐.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감시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건 트루먼 쇼도 아니야. 트루먼은 차라리 지가 감시 당하는 거 몰랐잖아요. 근데 감시 당한 걸 알게 되니까 이제 트루먼도 그때 정병이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시 당한 사람만 아는 불안감이에요. 내가 일을 안 하는 성격이냐 안 하고 노는 성격이냐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건 불법이에요. 범죄 예방 목적으로 CCTV 단 거 괜찮아. 합법이야. 근데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CCTV를 보는 건 불법입니다. 이거를 알고 나니까 더 빡이 쳤죠. 두 번째로는 무급 근무와 강제 연장 근무를 시켰습니다. 이게 또 뭔 소리냐. 퇴근 시간은 밤 12시였어요. 마감을 하고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정각에 퇴근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처음에는 새벽 1시까지 하고 그랬어요. 에바죠, 여러분. 이런 이제 추가 근무 시간 당연히 시급으로 안 쳐줬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공짜 노동을 시킨 거야. 심지어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무급으로 10시간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장도 저한테 편의점은 다 이렇게 무급으로 하는 거야. 원래 이제 돈을 안 받고 배우는 거야. 하고 이제 말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것도 불법이었다. 교육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있어요. 편의점 폐기로 갑질을 합니다. 이게 레전드죠? 제 주변 지인들은 다 경악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경악할 거예요. 편의점에서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폐기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사장이 저한테 폐기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저는 거지니까 식비를 아끼려고 폐기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노동청에 신고를 하니까 그 사장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는 거야. 너 그동안 폐기 먹은 거 다 돈으로 내놔. 딱 이러는 거야. 말이 되냐고. 와, 심지어 폐기 먹은 거를 돈으로 내놔야 된다는 지식인 링크를 나한테 보내더라고. 카톡으로. 내가 탈레 카톡으로 보내고 나갔잖아. 그런 것처럼 나한테 그 지식인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는 거야. 협박용으로. 근데 판례도 아니고 지식인이 되겠냐고.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은 음식물 쓰레기예요. 다 버려요. 음수통에. 사장도 그걸 알면서 괴롭히려고 억지를 부린 거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와, 이런 편의점 알바에서 왜 버텼냐. 그만뒀어도 됐잖아. 맞아요. 솔직히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수백 번도 넘었어요. 근데 참고 일했던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로 저는 돈이 없었고 다른 알바를 구해서 적응할 자신도 없는 거예요. 특히 알바를 처음 가면은 텃세 부리고 왕따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그거를 나는 이전에 당해봤어요. 다른 알바 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편의점 알바를 구했던 것도 이거예요. 혼자 하니까 텃세나 왕따 당할 일은 없겠다. 왕따는 안 당하는데 씨발 보이스피싱을 당했네? 미친 것. 인간들이 쓰레기야. 아주 그냥 최저시급 받고 일하는 애들 돈이 얼마 있겠어요. 통장에 빼먹고 싶냐고. 왜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도대체. 만약에 보이스피싱 사건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그 편의점에서 계속 알바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던 그 시기에 광기의 40kg 다이어트 영상을 찍었었어요. 이 유명한 영상 아시죠? 그 영상에서 오늘 편의점 알바 12시간 하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번째로 알바를 했고 8시간 알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이 사건을 해결하던 시기였어요. 그게 아마 2022년 8월에 올라갔을 거거든요. 딱 시기가 겹치죠. 알고 보면 그 영상은 되게 슬픈 영상이에요. 40kg를 찍은 이유 단순히 도끼를 시험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는 것도 있었어. 근데 진짜 이유는 돈이 없어서였어요. 그때 당시 유튜브에 미쳤던 이유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장기 알바 자체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은 거예요. 울면서 말을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소개하니까 웃기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20살의 저한테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남았어요. 아직도 저는 전화 받는 게 두렵고 아직도 장기 알바를 하는 게 두렵고 새로운 장소에 가서 적응하는 게 저는 아직도 힘들어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다고 제가 돈을 벌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보이스피싱 당한 22년도 초에 길고양이 3마리를 입양을 했어요. 길에서 사니까 학대도 당하고 그런 길고양이들이었어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시작한 이유도 이 애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저는 밥을 못 먹어도 돼. 항상 1순위는 저희 고양이들이었어요. 병원을 못 가도 돼. 나 2순위고 얘네는 병원을 보내야 돼. 1순위였던 거야. 왜냐면 내가 데려오고 내가 키우자고 했으니까 저는 그만큼의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그러다 나온 결론이 유튜브에 미쳐보자였어요. 내 몸을 갈아서라도 성공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영상이 광기 40kg 다이어트 영상입니다. 90만원 때문에 나를 비웃고 무시하고 협박하고 이런 게 나는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이 몇십만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돈이 없으면 나조차도 지킬 수 없구나. 나랑 같은 20살 어떤 애들은 하루에 90만원씩 쓰고 100만원, 200만원씩 쓰고 다니는데 가진 거 없이 태어난 나는 나 혼자 미친 듯이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20살 때 깨달았어요. 사실은 맞는 말이죠. 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 제가 혼자 미친 듯이 노력해서 자수성가해야 되는 게 맞아요. 광기의 다이어트 영상인데 그 광기는 진짜 찐 광기였던 거야. 나를 무시하고 협박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향한 광기였던 거지. 사실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말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론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항상 말을 했지만 피해자는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100%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또 누군가는 나처럼 울고 절망하고 혹은 안 좋은 선택까지 하시겠죠. 네가 멍청해서 당한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멍청해서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까요? 아니요. 사회초년생의 순진함과 정신없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심리를 노린 사기꾼이 잘못이죠. SNS에서 콘서트 티켓이나 중고거래 물품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멍청해서 당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 간절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꾼의 잘못이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사기꾼이 교묘하게 시스템을 악용하는 이 현실을 봐야 돼요. 그리고 피해자분들을 더 돕고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처럼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숨지 마시고 나는 이런 사기
사기를 당했는데 이렇게 해결했다 하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지금도 울고 계실 피해자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거죠. 저도 얼굴 까고 나 사기당했어요 이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나도. 근데 누군가는 말해야 되니까. 찾아보니까 2024년 11월부터 내가 당한 이 편의점 보이스피싱 사기가 굉장히 심각해졌다고 들었어요.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촌이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을 다 돌려줘야 되나요? 포스기에 다 채워야 되나요? 저희 아들이 돈이 없는데 막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도 3년 전에 나와 똑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배웠어요. 우리는 법을 모르면 당하고 알아야 지킬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든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한 사기꾼 새끼는 못 잡았지만 미친놈이죠. 그리고 그 경찰분들의 태도도 저기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 사건 하나만 보면 소액일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들의 돈이 모이면 몇 억 단위가 돼요. 아시죠? 못 잡는 이유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편의점 일반 전화로 그거라서 거리 추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가 알아낼 방법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그 해외 번호라고 하는 그런 걸로 걸려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가해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태도도 난 정말 옳지 않다고 봐요. 편의점이라는 것 자체에 트라우마가 남아서 거의 가지 않죠.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저는 너무 많이 이걸 말했지만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응원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진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 핸드폰 갤러리에 극찬이라는 앨범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칭찬 댓글을 달아주신 거를 캡처해서 모아놓은 앨범이에요. 제 힘들 때 가끔 들어가서 보려고 캡처해서 모아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얼굴을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진짜 일어나게 해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서 나의 이런 힘든 감정들을 털어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처럼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나도 피해자였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올리면 서로서로 공감하면서 치유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제 감정이 괜찮을 때는 재미있는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나의 몫인 것 같다라고 요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와 구독자분들은 서로서로 치유를 하는 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곽혈수라는 채널에 광고를 맡겨주시는 분들, 그분들께도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광고주분들은 저를 트라우마 남은 지옥 같은 편의점 알바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구원자분들이죠. 물론 지금은 1일 알바를 하고 있지만요. 유튜브라는 게 조회수만으로는 유지가 되게 힘든 생태계예요. 광고를 맡겨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돈적인 문제가 아니라 편집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편집을 사랑하는 제 꿈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신 분들인 거예요. 처음에는 막 나도 와 광고 찍는다, 다른 유튜버들처럼 광고 찍는다, 어머 이런 설렘이 컸는데요. 지금은 광고는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저를 한 명의 크리에이터로 인정해주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본인이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광고를 하면은 광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잘 되고 있구나, 유튜브라는 생태계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항상 늘 연구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다고 해도 그 힘듦을 헤쳐나가는 게 인생이 아닐까요? 저는 이런 힘듦이 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한테 또 퀘스트가 주어졌구나, 어디 한번 잘 이겨내볼까?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